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MVC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러한 관심사 분리는 화면과 로직을 서로 영향 없이 쉽게 구현 및 수정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바 2는 서블릿, JSP로 화면 및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서버 측 컴포넌트 모델의 구현 스펙은 이들과 분리하고자 욕심을 내서 EJB를 만들었습니다. EJB는 기업 환경의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미명하에 분산 시스템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관계형 DB의 정보마저도 객체화하면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마저 엔터티 단위로 쪼개서 여러 번 작업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의 복잡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성능도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EJB가 광풍과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EJB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과거의 평범한 자바 객체로 개발하자는 의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분해서 부를 용어가 필요해서 포조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포조 열풍이 불면서 각종 프레임워크들이 생겨났고 이들 프레임워크들은 너도나도 MVC 패턴을 강조하는 바람에 순수 서블릿, JSP로는 MVC 패턴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프레임워크들도 자바 2 혹은 자카르타 2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스프링부트는 와스마저 비종속적인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조차 자바 2 혹은 자카르타 2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포조 표방 프레임워크들조차 플레인 올드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채 영업적 표현으로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옆으로 주제가 벗어난 듯한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MVC 패턴은 순수 서블릿, JSP로도 충분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JSP를 프로텍티드 경로인 웹 INF 디렉토리 밑에 템플릿 디렉토리로 옮기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바인딩한 플랫폼 값을 출력하게 수정하겠습니다. EL 표현식으로 값을 출력하는데 JSP 컬러 신텍스가 적용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JSP 확장은 추후 자카르타 서버 페이지즈 확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서블릿으로 컨트롤러를 작성하겠습니다. 자바 파일을 생성하거나 여는 순간 익스텐션 팩포 자바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 6개의 확장이 설치됩니다.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치한 확장의 향상을 위해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도 될지 물어보는데 저는 허용하겠습니다. 확장 설치로 변경된 설정을 반영하기 위해 그래들에서 프로젝트를 재구성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확장 팩이 설치되기 전에 생성했으므로 자바 파일이 빈 상태인데 닫고 삭제한 후 다시 생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성하는 디렉토리 위치에 맞게 패키지도 선언되었고 클래스 구문도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블릿을 작성할 것이므로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의 요청 주소 패턴을 설정하겠습니다.
서블릿과 JSP는 와스 위에서 실행됩니다. 와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로서 경량 웹 서버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위에서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서블릿의 URL 패턴은 웹서버의 로케이션 설정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은 인덱스 파일 설정도 없고 주소를 디렉토리별로 관리하므로 슬러시로 설정하지만 서블릿에서는 슬러시로 설정하면 웹서버의 로케이션에 슬러시를 설정한 것처럼 모든 경로가 다 적용됩니다. 인덱스 파일로 설정된 파일명을 슬러시 뒤에 붙여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슬러시 index.html로 하겠습니다. get 요청은 두 get 메소드에, 포스트 요청은 두 포스트 메소드에 구현하면 됩니다. 메소드에 구분 없이 구현하려면 서비스 메소드에 구현하면 됩니다. 두 get, 두 포스트 등은 HTTP 서블릿 요청에 대한 처리만 하는 반면 서비스는 HTTP 서블릿 요청뿐만 아니라 서블릿 요청에 대한 처리도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것이므로 두 번째 서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리퀘스트 객체는 REQ로, 리스판스 객체는 RESP로 자동 완성되는데 JSP에서 이들을 각각 리퀘스트, 리스판스 내장 객체로 사용하므로 서블릿에서도 동일하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파라미터로 넘어온 플랫폼을 받겠습니다. request.set 어트리뷰트에 설정된 값이 EL 표현식의 값으로 사용됩니다. 플랫폼에 값이 없으면 자바 2로 설정하고 있으면 그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디스패처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디스패치할 경로는 index.jsp로 하겠습니다. 해당 경로로 포워딩하겠습니다. 앞서 작업한 파일들의 캐시로 확인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므로 그래드 관련 캐시를 지우겠습니다. 톰캣을 실행하겠습니다. 소스에 집중하기 위해 터미널 패널을 숨기겠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웹서블릿 어노테이션으로 매핑 주소를 설정했는데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JSP의 한글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했던 web.xml 파일을 열겠습니다. 루트 엘러먼트의 메타데이터 컴플릿 속성을 true로 설정했다면 서블릿 관련 어노테이션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블릿 엔진이 시작되면 클래스 패스로 잡힌 경로의 클래스 파일들에서 서블릿 관련 어노테이션들을 스캔하는데 파일이 많을수록 스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블릿 관련 어노테이션의 스캔 없이 톰캣을 바로 실행하고자 할 때 메타데이터 컴플릿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톰캣 로딩 시에만 빨라지는 것이라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물론 web.xml 파일에 직접 서블릿 매핑을 설정하거나 스프링 부트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톰캣 위에 얹어 사용한다면 메타데이터 컴플릿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서블릿 관련 어노테이션이 사용되지 않는데 모든 파일들을 뒤져서 어노테이션을 스캔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타데이터 컴플릿 속성을 지우겠습니다.
다시 웹브라우저로 확인하겠습니다. 웹서블릿 어노테이션이 잘 인식되었습니다. 플랫폼 파라미터로 아파치 톰캣9를 넘기겠습니다. EL 표현식의 값이 아파치 톰캣9로 바뀌었습니다. 쿼리 스트링을 제거하겠습니다. 플랫폼 파라미터가 넘어오지 않았으므로 자바 2가 찍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익스텐션 팩4 자바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확장은 총 6개의 확장이 같이 설치되는데 프로젝트 매니저 4 자바는 그래들 코틀린 DSL도 지원합니다. 이제 gradle.kts 파일도 컬러 스킴이 지원됩니다. 다음 시간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구축했던 자바 2 개발 환경을 자카르타 2 개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